맛있는 야담. 한양 저작거리는 해가 중천에 떴어도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의 외침과 흥정 소리가 뒤섞여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거상 김만석이 서 있었습니다. 만석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손에는 은으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봐, 정 사장. 그깟 쌀값 가지고 그렇게 깎을 거야? 거래처 상인이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올해 흉년이 들어서 쌀값이. 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흉년? 그래서 내가 손해봐야 한다는 거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내 말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팔든지 해. 상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사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변의 다른 상인들은 만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첨했습니다. 역시 김 사장님이십니다. 한양에서 김 사장님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 사장님과 거래하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큰 영광이지요. 만석은 흡족한 표정으로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럼 다들 내일까지 물건 준비해. 늦으면 거래 취소야. 상인들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거래를 마친 만석은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길을 걸었습니다. 길 한쪽에 거지들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노파가 만석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리, 제발 동량 좀 주십시오. 3일째 굶었습니다. 만석은 거지를 보지도 않고 코웃음 쳤습니다. 즉, 일도 안 하고 구걸이나 하고 앉았으니 굶는 거지. 만석은 거지를 피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거지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양반, 돈은 많아도 인정머리는 없구먼. 쉿, 조용히 해. 들리면 큰일 나. 만석의 저택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큰 집이었습니다. 기와집 대문 앞에는 하인 둘이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도착하자 하인들이 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습니까? 만석은 대꾸도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채에서는 외동딸 옥란이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옥란은 20살의 아가씨로 절세미녀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긴 머리를 곱게 빗어 비녀로 꽂고 옅은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입은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란의 눈가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인 춘섬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춘섬은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인으로 옥란이 어릴 적부터 모시고 있던 종이었습니다. 아가씨, 저녁 드셔야지요. 제가 상 차려왔습니다. 춘섬이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옥란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요? 춘섬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늘도 장사 때문에 바쁘시다고 늦으신답니다. 옥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그러시네요. 저보다 장사가 더 중요하신 모양이에요. 춘섬이 옥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사장님께서 바쁘시니 이해해 주셔야지요. 옥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저랑 제대로 이야기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가씨, 옥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를 이렇게 혼자 두지 않으셨을 텐데. 춘섬이 옥난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가씨, 울지 마세요. 사장님께서도 분명 아가씨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 뿐이지요. 옥난은 춘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만석의 사랑채에 최진사 댁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하인은 정중하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저희 주인 어른께서 혼담을 의논하고자 저를 보내셨습니다. 만석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 최진사 댁에서? 어서 말해보게. 하인이 품에서 편지를 꺼내 만석에게 건넸습니다. 저희 도련님께서 사장님 댁 아가씨의 소문을 듣고 혼사를 청하고자 합니다. 만석은 편지를 펼쳐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진사 댁이라면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 집안이지. 좋아, 좋아. 당장 승낙하겠네. 하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곧 정식으로 혼담 사자를 보내겠습니다. 만석은 하인을 돌려보낸 후 옥난을 불렀습니다. 옥난이 사랑채로 들어오자 만석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옥난아, 좋은 소식이 있다. 옥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신데요, 아버지? 만석이 편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최진사 댁 도련님이 너와 혼인하고 싶다고 하셨다. 최진사 댁은 권세 있는 양반 집안이야. 내가 그 집에 시집가면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옥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만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이미 승낙했으니 준비나 해. 옥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은 묻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최진사 댁 도련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혼인은 집안끼리 하는 거야.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해. 내가 다 내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옥난이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행복보다 권세가 더 중요하신 거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 내가 감히 아비한테 대드는 거야? 옥난이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만석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즉, 철없는 것. 옥난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춘섬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옥난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춘섬, 들어와요. 춘섬이 방으로 들어와 옥난을 안아주었습니다. 옥난은 춘섬의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장롱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를 꺼냈습니다. 비녀는 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옥난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제 마음을 알아주셨을 텐데. 옥난은 비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거래처 상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객주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상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북쪽 깊은 산속 폐사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만석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폐사찰? 그게 뭔데? 상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100년 전 큰 부자가 전쟁을 피해 보물을 숨겼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황금과 보석이 가득 담긴 상자를 폐사찰 어딘가에 묻었다고 하지요. 만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친구가 직접 그 근처까지 가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으스스해서 들어가지는 못했답니다. 만석이 흥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보물을 손에 넣으면 얼마나 될까? 상인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습니다. 아마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 그곳은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만석은 상인의 말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물을 손에 넣으면 나는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그럼 옥난이도 더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수 있어. 만석은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이미 깊은 밤이라 조용했습니다. 만석은 사랑채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건어물, 그리고 은자를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새벽 일찍 춘섬이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북쪽으로 급한 장사가 있어. 며칠 안에 돌아올 테니 옥난이 잘 돌봐. 춘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폐사찰 이야기 때문에 가시는 겁니까? 그곳은 위험하다고 하던데. 만석이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마. 나 김만석이 누군데 무슨 일이 있겠어? 춘섬이 다시 한번 만류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어서 물러가. 만석은 말 한 피를 끌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춘섬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만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간의 여정 끝에 만석은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파랐습니다. 나무들은 빽빽하게 우거져 있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말에서 내려 걸어서 산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앞쪽에 무너진 사찰이 보였습니다. 기와는 깨져 있고 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석은 으스스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찰로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폐사찰이로군. 만석이 사찰 마당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만석이 고개를 돌리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이 사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고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욕심 많은 자들이 벌을 받는 곳이네. 돌아가게. 만석이 코웃음 쳤습니다. 즉, 늙은이가 헛소리 말고 비켜. 나는 바쁜 사람이야. 노인이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젊은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네. 이곳에 들어가면 후회할 걸세. 만석이 노인을 밀쳤습니다. 됐어. 늙은이 주제에 참견 말고 꺼져. 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석은 노인을 무시하고 사찰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석은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은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불상은 반쯤 부서져 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만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보물이 어디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을까? 만석은 법당 바닥을 두드려보며 빈 공간을 찾았습니다. 벽을 더듬어 보고 기둥 뒤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젊은이, 아직 늦지 않았네. 지금이라도 돌아가게. 만석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늙은이는 저리 가. 만석은 계속해서 법당을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던 만석은 불상 뒤에 이상한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틈새에 손을 넣어보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만석은 힘을 주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만석이 상자를 열자 안에서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 이게 바로. 상자 안에는 황금 덩어리와 보석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빛이, 진주, 호박, 그리고 이름 모를 보석들이 반짝였습니다.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하, 드디어 찾았다. 이제 나는 조선 최고의 부자야. 만석은 상자를 들어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보석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크크크, 욕심 많은 인간이로구나. 만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그 노인이 서 있었는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머리에는 뿔이 돋아나 있고 눈은 붉게 빛났습니다. 몸은 푸른빛을 띠고 손톱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너는 도깨비가 씩 웃었습니다. 놀랐나? 나는 이곳을 지키는 도깨비다. 이 보물은 욕심 많은 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미끼지. 만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깨비라고? 도깨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래, 도깨비다. 너 같은 욕심쟁이들이 여기 오면 내가 시험을 하지. 크크크. 만석이 상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찾은 거야. 돌려줄 수 없어. 도깨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 그 보물을 내려놓고 돌아가면 모든 것을 잊게 해주마. 만석은 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금과 보석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만석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보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보물은 내 거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도깨비가 씩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기를 하자. 내가 3가지 수수께끼를 내겠다. 내가 모두 맞히면 그 보물을 가져가도 좋다. 만석이 물었습니다. 만약 틀리면? 도깨비가 손가락으로 만석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게 내놓아야 한다. 만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재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수께끼 정도는 충분히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자. 어차피 나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다 맞힐 거야. 도깨비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하자. 첫 번째 수수께끼다.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 만석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람이야. 아기일 때는 기어다니니까 4발,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으니까 3발이지.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맞췄구나. 그럼 2번째 수수께끼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만석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림이야. 그림 속 사람은 눈, 귀, 입이 있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도깨비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크, 또 맞췄군. 제법인데?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다. 도깨비가 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볍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만석이 당황했습니다. 가볍지만 무겁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석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습니다. 가볍지만 무겁다. 가볍지만 무겁다. 만석의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도깨비는 여유롭게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없다. 빨리 대답해라. 만석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깃털이야. 깃털은 가볍지만 많이 모으면 무겁잖아. 도깨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 정답은 약속이다. 약속은 말 한마디로 할 수 있어 가볍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니까.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도깨비가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약속대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게 내놓아야 한다. 만석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재물이야. 이 보물을 가져가. 만석은 상자를 도깨비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상자를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다. 만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뭐야? 내 저택? 내 상단? 도깨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딸 옥란이다.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도깨비가 만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딸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딸 옥란을 가져가겠다.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옥란이는 안 돼. 도깨비가 씩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도깨비가 손을 휘두르자 법당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만석이 연기 속에서 손을 휘저었지만 도깨비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도깨비, 어디 갔어? 나와. 만석이 법당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만석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옥란이, 내 딸. 만석은 정신없이 사찰을 뛰쳐나가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을 채찍질하며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내내 만석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사흘 밤낮을 달려 만석은 한양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말에서 내리기도 전에 만석은 소리쳤습니다. 옥란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간 만석은 곧장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만석을 맞이했지만 만석은 그들을 밀치고 옥란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옥란아, 아빠 왔다. 만석이 방문을 열자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그대로 개져 있고 옥란의 물건들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란아, 대답해. 옥란아. 만석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고 이불을 들추고 벽장을 열어봤지만 옥란은 없었습니다. 춘섬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만석이 춘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옥란이 어디 있어? 옥란이를 봤어? 춘섬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어제 저녁까지 방에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안 계셨습니다.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어제 저녁까지 있었다고? 춘섬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예, 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문을 열었더니 안 계셨습니다. 만석이 마당으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인들 다 모여라. 당장 아가씨를 찾아. 하인들이 황급히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이 명령했습니다. 집 안팎을 다 뒤져. 근처 마을도 다 찾아봐. 아가씨를 찾아야 해.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옥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춘섬도 하인들과 함께 옥란을 찾아 나섰습니다. 만석은 옥란의 방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옥란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옥란의 이불을 꼭 안았습니다. 옥란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제발 무사해라.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재물이 아니라 딸이었다는 것을. 내가 바보였어. 돈만 쫓아다니느라 옥란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만석은 미친 듯이 옥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옥란아, 옥란아, 제발 대답해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지만 옥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하나둘 돌아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근처 어디에도 아가씨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아가씨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석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 계속 찾아. 밤새서라도 찾아야 해. 하인들이 다시 옥란을 찾아 나섰습니다. 춘섬이 만석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섬, 나 때문이야. 내가 도깨비와 내기를 했어. 춘섬이 놀라 물었습니다. 도깨비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쪽 폐사찰에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어. 거기서 도깨비를 만났는데 내기를 하자고 했지. 나는 욕심에 눈이 멀어내기에 응했고 만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졌어. 도깨비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져가겠다고 했어. 나는 재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도깨비는 옥란이라고 했어. 그리고 춘섬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아가씨가 도깨비에게.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린 탓이야. 춘섬이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아가씨를 되찾을 방법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만석이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방법이 있을까? 춘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보시지요. 혹시 도깨비를 만날 방법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은 한양의 모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거금을 들고 무당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당은 굿을 해주겠다며 만석의 돈을 받았습니다. 무당은 징을 치고 춤을 추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도깨비여, 나타나라. 아가씨를 돌려놓아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돈만 받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무당이 변명했습니다. 사장님, 도깨비가 너무 강해서 제 신통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석은 무당을 쫓아내고 다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무당도 세 번째 무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만 받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 댁에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하인은 만석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저희 주인 어른께서 혼사를 파기하겠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만석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혼사를 파기한다고? 하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신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집안과 혼사를 할 수는 없지요. 게다가 도깨비에게 딸을 빼앗겼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으니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뭐?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인이 비웃었습니다. 한양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상 김만석이 욕심에 눈이 멀어 도깨비한테 딸을 빼앗겼다고요.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한무당이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찾아가 직접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들이 진심으로 너를 용서할 때 내가 도깨비를 만날 방법을 알려주마.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무당이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라.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빼앗은 농부, 속여서 돈을 빼앗은 상인, 부당하게 대우한 하인들. 명단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았구나. 한무당이 명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가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용서를 구해라. 만석과 춘섬은 명단을 들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석에게 땅을 빼앗긴 농부 박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박서방의 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서방님, 저 김만석입니다. 집안에서 박서방이 나왔습니다. 박서방은 만석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 왜 왔어? 만석이 이마를 땅에 찌으며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박서방님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서방이 만석에게 다가와 침을 뱉었습니다. 이 도둑놈, 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당장 꺼져. 만석은 묵묵히 침을 닦고 다시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서방이 만석을 발로 찼습니다. 용서? 내가 용서를 바라.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만석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빌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박서방의 아내가 나와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 들어와요. 저 사람도 불쌍해 보이잖아요. 박서방이 한숨을 쉬며 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알았어. 용서는 못하겠지만 이만 가. 다시는 오지 마. 만석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양의 뒷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만석에게 속아 돈을 잃은 상인 김주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 주사는 이제 노점에서 과일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김 주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주사님, 저 김만석입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김 주사가 만석을 알아보고는 노점의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놈, 내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어. 김 주사가 막대기로 만석을 때렸습니다. 만석은 피하지 않고 맞았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만석의 등과 어깨에서 피가 났습니다. 춘섬이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만석이 손을 들어 춘섬을 말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김 주사는 계속해서 만석을 때렸습니다. 결국 김 주사가 지쳐서 막대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후.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 만석이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김 주사가 만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달라진 것 같구나.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김 주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가. 내 마음의 응어리도 좀 풀린 것 같으니. 만석은 김 주사에게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춘섬이 만석의 상처를 살펴보며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약을 바르셔야 합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야 해. 만석과 춘섬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만석을 용서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명단의 마지막 사람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바로 만석의 옛 동료였던 정석주였습니다. 정석주는 과거 만석과 함께 장사를 시작했지만 만석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만석과 춘섬은 정석주가 사는 작은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석주는 마당에서 땔감을 패고 있었습니다. 만석을 보자 정석주는 도끼를 땅에 꽂고 돌아섰습니다. 만석이 내가 여기 왜 왔어? 만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주야, 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지. 정말 미안해. 정석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20년 지기 친구를 배신하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만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을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배신했어. 정석주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만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석주야, 나 딸을 잃었어. 도깨비에게 빼앗겼어. 내 욕심 때문에. 정석주가 멈춰섰습니다. 뭐? 만석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도깨비와의 내기, 옥난을 잃은 일, 그리고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러 다니는 일까지. 정석주는 만석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석아, 너 정말 변한 것 같구나.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주야. 정석주가 만석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20년 지기 친구가 무릎 꿇고 있는 꼴을 어떻게 봐. 만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주야, 고맙다. 정석주가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내 딸도 꼭 찾자.
내가 도와줄게. 만석이 정석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석주가 만석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친구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야 진짜 친구를 되찾은 것 같아. 한 달 후 만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를 마치고 한무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석주도 함께였습니다. 한무당의 오두막 앞에서 만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당님 김만석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한무당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한무당은 만석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옷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다 찾아갔구나.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명단에 있는 모든 분들께 사죄했습니다. 이제 도깨비를 만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한무당이 만석을 오두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만석, 춘썸, 정석주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무당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내 진심을 확인했다. 이제 도깨비를 만날 방법을 알려주마. 만석이 앞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제발 알려주십시오. 한무당이 말했습니다. 도깨비를 만나려면 보름달이 뜨는 밤, 처음 도깨비를 만났던 폐사찰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아픔을 고백해라. 만석이 물었습니다. 아픔이요? 한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숨겨왔던 아픔 말이다. 그것을 진심으로 털어놓으면 도깨비가 나타날 것이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당님. 한무당이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해서 딸을 돌려준다는 보장은 없다.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만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딸만 되찾을 수 있다면요. 보름달이 뜨는 밤까지는 사흘이 남았습니다. 만석과 춘썸, 정석주는 근처 마을에서 머물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만석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딸을 그리워했습니다. 옥란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찾아갈게. 드디어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홀로 폐사찰로 향했습니다. 춘썸과 정석주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해야 할 일이야. 두 사람은 여기서 기다려줘. 만석은 달빛을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폐사찰은 보름달 아래에서 더욱 으스스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법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숨겨왔던 아픔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만석입니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지만 사실은 비겁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나는 사랑하는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외로워할 때도 나는 장사만 했습니다. 만석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내가 병으로 죽어갈 때도 나는 곁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래가 있다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만석이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내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날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죽었습니다. 마지막 말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울음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나는 딸 옥난이를 보면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딸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석이 고백을 이었습니다. 옥난이는 아빠의 사랑을 원했지만 나는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딸까지 사랑하면 또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석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옥난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옥난이가 내 전부라는 것을, 재물이 아니라 딸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만석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옥난이를 돌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만석의 고백이 끝나자 법당 안에서 푸른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깨비는 만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크크, 오랜만이구나, 김만석.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깨비, 제발 내 딸을 돌려주시오. 도깨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내 고백을 들었다. 내가 많이 변한 것 같구나.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도깨비가 만석 주위를 빙빙 돌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만석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도깨비가 멈춰서서 만석을 가리켰습니다. 내게 남은 재산을 모두 버려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빈손이 되어라. 만석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은 재산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정말 거지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석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깨비가 웃었습니다. 좋다. 보름달이 지기 전에 모든 재산을 나눠주어라. 그러면 내 딸을 돌려주마. 도깨비가 사라지고 만석은 곧장 산을 내려갔습니다. 춘썸과 정석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석이 말했습니다. 도깨비를 만났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옥난이를 돌려준대. 정석주가 물었습니다. 무슨 시험인데?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을 모두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춘섬이 놀라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러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만석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옥난이만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해. 만석은 한양으로 돌아가 남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저택은 이미 팔렸고 상단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은자 몇 냥과 귀한 물건 몇 개뿐이었습니다. 만석은 그것들을 들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거상 김만석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저렇게 초췌해졌지? 만석이 은자를 꺼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걸 받으세요. 겨울나기에 쓰십시오. 아주머니, 아이들 밥 사주세요. 사람들이 놀라며 은자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욕심만 부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나누고 싶습니다. 만석은 모든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귀한 비단도, 옥으로 만든 장식품도, 심지어 자신이 입던 좋은 옷까지 모두 나눠주었습니다. 해가 지고 보름달이 떠올랐을 때 만석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다시 폐사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춘섬과 정석주도 함께였습니다. 법당 앞에 도착하자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크크, 정말 다 나눠줬구나.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약속대로 했습니다. 이제 제 딸을 돌려주십시오. 도깨비가 손을 휘두르자 푸른빛이 법당을 감쌌습니다. 빗속에서 옥난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옥난아. 부녀는 서로를 향해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만석과 옥난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옥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옥난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얼마나 변하셨는지 다 봤어요. 만석이 옥난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옥난아, 이제 아빠가 제대로 사랑해줄게.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도깨비가 만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만석, 내가 진정으로 변했구나. 욕심 많은 거상에서 진심을 아는 아버지가 되었어. 만석이 도깨비에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무엇이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도깨비가 웃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도깨비가 사라지고 만석은 옥난을 꼭 안았습니다. 춘섬과 정석주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만석아, 축하한다. 만석이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부녀는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비록 가난해졌지만 만석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만석과 옥난은 한양 외곽의 작은 초가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초가집은 방이 2개뿐이었고 지붕은 낡아 비가 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과 옥난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옥난이 소반에 보리밥과 된장국을 올려놓았습니다. 반찬은 김치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만석이 밥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차린 밥상이니 꿀맛이겠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소박한 식사였지만 만석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춘섬도 초가집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함께 살았습니다. 춘섬은 만석과 옥난을 위해 빨래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아가씨, 빨래 다 했습니다. 옥난이 춘섬을 꼭 안았습니다. 춘섬, 고마워요. 춘섬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춘섬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더 감사하지요. 사장님과 아가씨 곁에 있을 수 있어서요. 만석은 품팔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짐을 나르고 논밭에서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힘든 일이었지만 만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 짐을 나르다가 예전 거래처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인은 만석을 알아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거상 김만석 아니신가? 만석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상인이 코웃음 쳤습니다. 쯧쯧, 그렇게 잘 나가시더니
이제 짐꾼이 되셨네요. 세상 참 무상하죠?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상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옥나는 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에게 바느질을 배워 옷을 수선하고 이불을 꿰맸습니다. 옥난의 솜씨가 좋아서 일거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가씨,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옥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 오세요. 저녁이 되면 만석과 옥난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만석이 옥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내 얼굴 보니까 피로가 싹 가시는구나. 옥난이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정석주도 가끔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쌀 한 마를 가져오거나 반찬거리를 챙겨왔습니다. 만석아, 이거 좀 받아. 만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석주야, 이러지 마. 우리도 이제 벌어먹고 살 수 있어. 정석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때? 그냥 받아. 과거 만석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이 찾아와 쌀을 두고 갔습니다. 김 사장님, 그때 일은 다 잊었습니다. 이거 좀 받으세요. 만석이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주사도 찾아와 과일을 주고 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노점에서 파는 건데 좀 드세요. 만석은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으로만 사람을 대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으윽! 만석이 가슴을 움켜쥐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농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농부가 만석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농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농부는 만석을 부축해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옥난이 아버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만석이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옥난은 걱정이 되어 마을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만석을 진찰했습니다. 맥을 짚어보고 눈을 살피고 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의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기운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옥난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지실까요? 의원이 대답했습니다. 약을 쓰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옥난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의원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습니다. 한 달치 약값만 은자 10냥은 들 겁니다. 옥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자 10냥은 그들이 한 달 동안 벌어서 먹고 사는 돈이었습니다. 의원이 약 처방전을 쓰며 말했습니다. 이 약재들을 구해서 다려드리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푹 쉬셔야 합니다. 의원이 가고 옥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만석이 옥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난아,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아. 옥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간 마련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옥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옥나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낮에는 이웃집 일을 돕고 밤에는 촛불을 켜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에 찔린 상처가 늘어갔지만 옥나는 쉬지 않았습니다. 춘썸도 함께 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며 품삯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옥나는 돈을 모아 약재를 조금씩 샀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곧 약을 사올게요. 만석은 옥난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했습니다. 옥난아, 아빠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옥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어느 날 최진사 댁 하인이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은 정중하게 옥난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가씨, 저희 주인 어른께서 보내셨습니다. 옥난이 놀라 물었습니다. 최진사 어른께서요?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희 도련님께서 아가씨를 아직도 잊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혼사를 다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옥난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인이 큰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이것을 보내셨습니다. 혼례 예물과 함께 사장님 병을 고칠 수 있는 귀한 약재도 들어 있습니다. 옥난이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안에는 인삼, 녹용, 그리고 각종 귀한 약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아가씨의 효심을 듣고 더욱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아가씨께서 혼사를 승낙하신다면 사장님의 병을 꼭 고쳐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옥난은 약재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살리려면 이 약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혼사와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옥난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인이 가고 옥난은 방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혼사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밤이 되어 만석이 옥난을 불렀습니다. 옥난아, 오늘 누가 왔었니? 옥난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아버지. 하지만 만석은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옥난아, 아빠 때문에 내가 희생하면 안 돼. 옥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만석이 옥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행복해야 아빠도 행복해. 옥난은 아버지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며칠 후 옥난은 아버지 몰래 최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춘썸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최진사 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옥난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옥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인이 옥난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랑채에서 최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옥난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시오. 앉으시오. 옥난이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진사어른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르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오. 옥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사어른, 혼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최진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소. 옥난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혼례를 미뤄주십시오.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신 후에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최진사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그리하겠소. 장인 어른의 건강이 먼저지요. 최진사가 옥난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사실 고백할 것이 있어. 과거에 아가씨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혼사를 파기한 것을 늘 후회했어. 옥난이 놀라 최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체면과 권세만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최진사가 옥난에게 절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소. 옥난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사어른. 최진사가 하인을 불렀습니다. 당장 최고의 약재를 준비해라. 그리고 의원도 모셔와라.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최진사 댁에서는 매일 귀한 약재와 보약을 보내왔습니다. 인삼, 녹용, 산수유, 그리고 이름도 모를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최진사 댁 의원도 직접 찾아와 만석을 진찰했습니다. 사장님, 이 약을 드시면 곧 좋아지실 겁니다. 의원이 정성껏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옥난은 아버지에게 약을 떠드렸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만석이 약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옥난아, 이 귀한 약은 어디서 난 거냐? 옥난이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는 분이 도와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약이나 드세요. 만석은 의심스러웠지만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귀한 약재 덕분에 만석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기침이 줄어들고 열도 내렸습니다. 한 달 후 만석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이제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구나. 만석이 마당을 걸으며 기뻐했습니다. 옥난도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하지만 만석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만석은 우연히 옥난과 최진사 댁 하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만석이 마당에서 쉬고 있을 때 옥난이 집 밖에서 하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주인 어른께서 혼례 날짜를 정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옥난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히 회복하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혼례라니, 옥난이 혼사를 약속했단 말인가? 하인이 떠나고 만석은 옥난을 불렀습니다. 옥난아,
이리 와봐라. 옥난이 놀라며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아버지. 만석이 옥난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옥난아, 아빠한테 숨기는 거 있지? 옥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만석이 다그쳤습니다. 최진사 댁과 혼사를 약속했구나. 그게 사실이지? 옥난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를 살리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만석이 옥난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딸. 아빠 때문에 내가 또 희생하는구나. 옥난이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만석이 옥난을 떼어놓고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난아, 아빠는 내가 억지로 하는 혼사는 원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빠도 행복할 수 없어. 옥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옥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진사 댁 도련님을 만나봤어요. 그분은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시고 존중해 주셨어요. 옥난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혼사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도련님을 알게 되면서 저도 그분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내 마음이 그러하냐? 옥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이번에는 제 진심이에요. 만석이 옥난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난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빠가 반대할 이유가 없구나. 만석이 옥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난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빠가 축복해 줄게. 옥난이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며칠 후 최진사가 직접 초가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정중하게 만석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돈 어른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만석도 절을 했습니다. 진사 어른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사가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과거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체면만 차리느라 사돈 어른을 외면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이 많았습니다. 최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집안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좋은 인척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비록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딸의 손을 꼭 잡고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춘썸과 정석주도 함께였습니다. 최진사 댁은 혼례를 위해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붉은 비단이 걸려 있고 음식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옥난은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만석은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난아, 정말 아름답구나. 옥난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옥난과 최진사의 아들이 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축하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옥난은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석이 옥난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옥난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어릴 때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옥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만석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옥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요. 아버지께서 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것, 그리고 변화하신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만석이 옥난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딸. 최진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자주 왕래합시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례 잔치가 끝나고 만석은 춘섬, 정석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정석주가 만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만석아, 축하한다. 옥난이가 좋은 곳으로 시집갔구나.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석주야.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춘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가씨가 행복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만석이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세 사람은 함께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집은 작고 가난했지만 만석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사위인 최도련님의 도움으로 작은 쌀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한양 저작거리 한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만석은 정직하게 장사했고 손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장님, 쌀 한 말 주세요. 만석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손님. 좋은 쌀로 드리겠습니다. 만석은 쌀을 데워주면서 조금 더 얹어주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골 손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손님이 고맙다며 인사하고 갔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만석의 인심에 감동했고 단골이 늘어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만석은 가게 문을 닫고 옥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옥난은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5살 손자와 3살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만석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만석이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만석이 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옥난이 차를 가져와 만석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만석이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손님들이 많이 왔어. 최도련님도 사랑채에서 나와 장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장인 어른 오셨습니까? 만석이 사위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왔다. 오늘 너도 일찍 들어왔구나.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예, 일찍 마쳤습니다. 사위는 만석을 존경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만석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품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자가 만석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만석이 웃으며 아이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줄게. 만석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욕심 많은 거상이 살았단다. 그 거상은 돈만 아는 사람이었지.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거상은 나쁜 사람이에요?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었단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만석이 말했습니다. 그 거상은 도깨비를 만났어. 도깨비와 내기를 하다가 가장 소중한 딸을 잃었지.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들었습니다. 만석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거상은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 재물도 명예도 다 버렸지.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러 다녔어.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찾았어요? 만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았어. 거상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했을 때 도깨비가 딸을 돌려줬단다. 손자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도깨비가 정말 있어요? 만석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깨비는 욕심 많은 사람 앞에만 나타난다고 해. 그러니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야 해.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만석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란다. 가족, 친구,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야.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만석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옥난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 놓였습니다. 사위가 장인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장인 어른 한 잔 드시지요. 만석이 술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옥난이 아이들의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자, 먹자. 다들 많이 드세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의 가게에 춘섬과 정석주가 찾아왔습니다. 셋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춘섬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춘섬은 이제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춘섬, 정석주, 어서 오게. 만석이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셋은 작은 주막으로 가서 술상을 받았습니다. 만석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건배하세. 세 사람이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정석주가 만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석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예전에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었지. 춘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지금의 사장님이야말로 진짜 사장님이십니다. 만석이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기에 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정석주가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0년 지기 친구를 어떻게 포기하겠어? 너는 내 평생 친구야. 춘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장님과 아가씨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만석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옛 추억을 나눴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 웃고 울었던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혼자 초가집 마당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만석은 별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생각했습니다. 거상이었을 때의 오만함, 도깨비와의 만남, 딸을 잃은 절망, 그리고 딸을 되찾은 기쁨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크크크. 만석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만석이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만석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도깨비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춘섬이 만석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들어오세요. 밤이슬 맞으시겠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금 간다. 만석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섬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사장님 드세요. 만석이 차를 마시며 춘섬을 보았습니다. 춘섬, 너 정말 고맙다. 평생 나를 버리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춘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야말로 사장님과 아가씨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석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이제 생각해보니 모두 다 소중한 추억이야. 다음 날 만석은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쌀 한 말 주세요. 만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손님. 좋은 쌀로 드리겠습니다. 만석은 정성껏 쌀을 데워 주었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고 감사 인사를 하며 갔습니다. 만석은 가게 앞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상인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것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만석은 가게 문을 닫고 옥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손자 손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석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만석이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할아버지 왔다. 집안에서는 저녁 준비 냄새가 났습니다. 옥란이 부엌에서 나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 저녁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만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만든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지. 사위도 나와 장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장인 어른 오셨습니까? 만석이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오늘도 고생 많았나? 사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인 어른.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보리밥, 그리고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만석이 밥 한 숟가락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구나.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는 오늘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말했고, 손녀는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옥랑과 사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석은 이 모든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도깨비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만석은 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깨비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님, 저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석은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저녁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작은 집, 소박한 음식 하지만 넘치는 사랑과 행복. 만석은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석은 마루에 앉아 마지막으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만석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소중한 하루가